자유를 사랑하시는 애국 국민 여러분, 자유한미연합 송재영 상임대표입니다. 1880년대 조선시대 고종시절 영남 지방의 유생 1만여 명이 당시 개화정책에 반대했던 상소문인 영남 만인소를 차용하여 진인 조은산이 올렸던 시무 7조를 언뜻 보기에는 비판하는 듯한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린 경상도에 사는 백두 김모라고 하는 누리꾼이 올린 글을 사실은 정부의 인사들을 하나하나 비판하는 해악과 풍자를 겸비한 청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요즘 들어 청와대 국민청원이 조은산의 시무 7조를 시발점으로 하여 과거 조선시대로 돌아가는 듯한 착각을 느낄 정도이나 얼마나 문재인 정권의 신적폐가 깊었으면 이런 상소문 형식의 국민청원이 난무할까 생각하니 대한민국의 작금의 현실에 참담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청원 또한 글의 백미이기에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드리고자 오니 많은 공유와 구독 부탁 말씀드립니다. 진인 조은산을 탄핵하는 영남 만인소라는 제목으로 지금부터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인은 경상도 산촌에 응거한 미천한 백두로서 본디 조정의 은원의 잘잘못과 지난 일의 옳고 그름을 논하는 일에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하오나 상가 생각건대 이치와 의리를 따르는 전성은 사람이면 누구나 갖고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하면 초야의 사람이라고 해서 다를 바가 없습니다. 더구나 윤리에 물나는 풍속에 관계되고 예의에 어그러짐은 책임이 유자에게 있으니 어찌 때가 지났다고 핑계대고 지위에 벗어남을 끝까지 입을 닫고 한마디도 하지 않아 유학을 숭상하고 문사를 우대하는 황상폐하의 교화를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이에 미천한 소인은 분수를 헤아리지 아니하고 감히 영남 유자들을 널리 모아 황상폐하께 상소하려 하오니 만약 황상폐하께 없어 마음을 열어 특별히 받아들이신다면 지난날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장래의 의혹을 끊을 수 있으리니 어찌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조선국 정조대왕 시절 장은세자의 신원을 요구하는 유생 이우와 영남 유림 1만 94명의 만인소 이래 근세 고종 황제 시절 황준원의 조선 책략을 불태우라는 이만순의 만인소에 이르기까지 7차례의 영남 만인소는 영남 유림의 면면한 기상으로 그 이론을 밝혀왔습니다. 한편 소인은 비록 먼 고장에 연명하고 있고 우물 안에 앉아있어 하늘의 광대함을 알지 못하지만 가마솥에도 오히려 기가 있는데 어찌 대궐 부근의 소식이 전혀 들려오지 않겠습니까? 근자에는 일천 지인의 조은산이라는 자가 여러 차례 시무 7조라는 이름에 망령된 상소문을 황상폐하께 올려 나라를 어지럽히고 인심을 혼란케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소인에게 유전한 은산의 시무 7조를 대강 살펴보니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머리털이 쭈뼛해지고 간담이 떨리며
홀연히 눈물이 넘쳐 주체할 수 없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지금 황상께서는 저 하늘의 해와 별처럼 높은 곳에 좌정하시어 모든 이체를 다 조명하시는데 오로지 황상 폐하의 은혜로 살아가는 미천한 백두라 하여 이에 한 번도 아뢰지 않는다면 어찌 평생의 한이 되지 않겠나이까. 이에 감히 발을 싸매고 문경세대를 넘어 피를 쏟는 듯한 정성으로 상소문을 들고 대궐문에 다가서 부르짖으려 하니 우리 황상 폐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이 천만 죽을 죄가 되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사소한 행실을 삼가하는 것은 오히려 작은 일에 속하는 것이오니 대의를 위해 스스로를 돌아볼 겨를이 없사옵니다. 오직 황상 폐하께서는 굽어 용서하시고 살펴주시옵소서. 소인은 당초 영남 유림 마님의 연설을 받아 이만손 이후 끊어진 영남 만인소의 들을 갖추어 상주하고자 하였으나 오늘날은 황상 폐하께서 늘 만 백성의 소리를 가까이 하시려는 아름다운 정교로서 직접 대궐에 청원할 수 있도록 청원방을 만들었고 만 백성은 누구나 다른 이의 상소문을 들여다보고 손가락 하나로 찬의를 표하도록 선을 베풀어 주셨으니 이제 소인은 황상 폐하의 높은 뜻에 안심하고 소인의 영남 만인소를 상주하고자 하옵니다. 버러지같이 미미하고 하찮은 몸으로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근심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감히 노은산의 요망한 상소문에 관련된 말씀을 죽음을 무릅쓰고 상주하오니 행여 졸렬한 문체로 황상 폐하의 심사를 어지럽히지는 않을까 심히 걱정되옵니다. 첫째, 세금 감면 주장에 대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은사는 세금을 감면해달라는 망령된 요구를 하면서 이 나라의 조세 제도가 십시일반의 미덕이 아닌 육참골단의 고통으로 전락했다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은산의 주장은 사실 옳은 듯 하면서도 그런 말입니다. 일찍이 추성국의 성군인 세종대왕께서 연분 구등법과 전분 육등법으로 나라의 조세제도를 확립한 바 그 대강은 소득의 반 정도를 세금으로 매기는 법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황상 폐하께서는 조선국의 성군 세종대왕보다 백성들의 세금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최대 4할 5푼 정도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은사는 마치 백성의 고예를 짜는 듯이 망령되이 상소하고 있사오니 심히 요망하다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나라 안의 근로소득자의 반 정도는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으며 특히 황상 폐하께서 즉위하신 이래 부자에게는 세금을 더 때리고 서민에게 복지를 폭포수처럼 퍼부어 백성들은 입을 모아 개강가를 부르며 황상 폐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데 오로지 편협한 논리와 헛된 이론으로 세금을 탕감해달라는 주장은 가히 가소롭기 그지없습니다. 또한 세금을 거두어 황상 폐하께서 혼자 쓰신 것도 아닙니다. 지난번 총선에는 자칫하면 황국이 있을 수도 있었던 절체절명의 순간에 황상 폐하께서 은혜를 베푸시어 거금 100만 양씩을 재난지원금으로 집집마다 가리지 않고 하사하시니 온 백성이 기뻐 날뛰며 모두 황상 폐하의 은혜에 보답하며
몰표를 던진 전례가 있지 않사옵니까? 성조 당군께서 나라를 세우시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명멸한 이 나라의 군왕 중에서 어느 누가에서 백성에게 돈을 나누어 주며 소고기를 사 먹으라고 은혜를 베풀었었나이까? 이는 오로지 유사일에 우리 황상 폐하께서만 베풀어 주신 은혜 중에 은혜임을 은사는 홀로 모른다는 말입니까? 두 번째, 직감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은사는 직감이 11억이나 올랐는데 11%가 올랐다고 어느 대신이 주장했다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아니 100억량의 집값이 11억량 올랐으니 11%가 올랐다고 하는 것이 당연지사가 아니온지요. 스스로 산술에 능하지 못함을 탓하지 아니하고 대신에 공론을 논박하니 은산의 억지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에 더해 은사는 황상백 폐하께서 다주택, 1주택, 무주택으로 천하를 산분하고 다주택자를 척살해 세금을 제한과 동시에 이를 조정의 인사원칙과 도덕적 가치로까지 삼는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강변을 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흑석동에서 재개발 상가를 특이하다 발각되어 삭탈 관직한 승지 김의겸을 영끌의 기재 희대의 승부사 대출 한두 파괴자라고 비방하고 똘똘한 강남 집 한 채를 지켜보려다가 실패한 도승지 노영민을 지역구의 배신자 철새의 교과서 50분의 기적 대변인의 사냥꾼이라며 비난하면서도 이들은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인간의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욕구를 따른 것이므로 죄가 없다고 강변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백성을 기만하여 지지율을 확보하고 세금을 긁어모으고자 만천하에 벌린 정치적 노름에 발목을 잡힌 것이며 지키지 못하여 깨어질 것을 스스로 알면서도 황상 폐하의 엄포와 성화에 못 이겨 머리와 손과 입이 각기 따로 놀아나 백성들을 농락한 죄밖에 없다며 겸허히 황상 폐하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황상 폐하께서는 만 백성의 어버이로서 저 하늘의 해와 달처럼 높이 오르샤 백성을 굽어 살피시면서도 한편 황상 폐하의 곁에서 시봉하고 있는 내강과 승지 대소 신료들을 내 식국처럼 아끼고 챙기는 것은 당연지사라 할 것입니다. 병신년 2016년 병신년 광화문 광장의 촉화 부흥기로 황상께서 즉위하시는 과정에 한겨레 신문 기자이던 김의겸이 세운 공은 길 가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에 황상께 없어 김의겸을 승지로 임명해 가까이 두시고 내금이 호위무사들의 숙소마저 내주시니 김의겸은 영끌의 귀재답게 돈을 모아 흑석동의 건물을 사들여 수십억량의 이득을 취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비록 김의겸은 승지에서 물러나왔으나 황상폐하의 은덕으로 그 수중에 돈은 고스란히 남아있으니 이 또한 황상폐하의 은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도승지 노영민은 똘똘한 강남의 한 채를 남기려다 그것마저 황상의 뜻을 받들어 오두막집 한 채도 없이 팔아버린 그야말로 황상폐하의 눈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여쁜 신하입니다. 이제 그가 조선 천하에 머물 집도 없으니
어찌 대궐에서 내칠 수 있겠사옵니까? 그 외에도 승지 김조원은 스스로 그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하여 강남의 집 2채를 온전하게 보존하도록 했으며, 승지 김수연 등 수많은 대소신료들이 모두 똘똘한 강남의 집을 갖고 있어 황상 폐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황상 폐하께서는 이미 수하들에게 제 이득을 챙기도록 크게 배려하였음을 알지도 못하고 먼지를 뒤집어 쓴 진인을 자처하며 황상 폐하께서 노영민 김의겸에게 죄를 준 것으로 상주하고 있사오니, 조은사는 스스로 금기 제방에 살면서도 대궐 소식에 깜깜함은 경상도 산골의 미천한 소인보다도 못하오니 은산의 잠꼬대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옵소서. 세 번째이옵니다. 감성보다 이성의 정책을 펴라는 주장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또한 은사는 기업을 옥죄는 규제와 세금을 완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여 지속 가능 발전하게 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황상께서 즉위 후 대대적으로 시행 중인 비정규직 철폐, 경제민주화,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인상을 세상 물정 모르는 것들에 뜬구름 잡는 소리라고 비방하면서 폐하를 비롯한 신료들이 모두 백성들의 감성을 자극해 눈물을 지어 짜내기 위한 지지율 확보용 감성팔이 정책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소인의 어리석은 생각으로 은산의 이론은 한쪽으로만 치우쳐 고착되어 있고 그 학설은 배란 사벽으로 기결되고 있습니다. 황상께서 즉위하신 지 이제 겨우 3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황상께서 즉위하신 연후에 시행에 들어간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적어도 20년 세월이 흘러야 그 효과가 눈에 띄는 장기적 안목을 갖춘 시책입니다. 이제 3년 세월을 시행했으며 그것도 황상의 뜻을 헤아리기보다는 무지르기만 또 못한 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입방아를 찍어대고 발목을 잡고 있어 제대로 시행도 못했는데, 벌써 그 효과를 요구하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옵니다. 이미 오래전에 이해찬 옹께서 폐하의 치세가 20년을 이어 집권해야 한다고 설파하신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사료되옵니다. 이해찬 옹의 사려 깊은 말씀도 이해하지 못하는 노은사냐말로 길을 막고 골방에 들어박힌 옹졸한 문사에 틀림이 없습니다. 게다가 운사는 정책을 펼치심에 있어 감성보다는 이성을 중히 여기고 작금의 지지율로 평가받는 군왕이 아닌 후대의 평가로 역사에 남는 폐항이 되시옵소서라며 황상 폐하께서 지지율에 연연하지 말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황상 폐하께서는 언제든 적당한 지지율을 만들 수 있는 위력이 능히 있음을 알지도 못하면서 현재 황상께서 지지율에 연연하는 것으로 알고 헌을 망발하고 있사옵니다. 또한 은산이 걱정하는 후대의 평가는 황상께서 은전을 베풀고 계시는 역사학자들이 이미 역사서로서 쓰고 있음에도 알지 못하는 무식한 주장이니 더 이상 귀담아 들을 필요조차 없사옵니다. 네 번째이옵니다.
진리를 중시하는 예교 주장에 대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사는 일본과의 예교 마찰로 무역 분쟁을 초래하였으나 이를 예교로 해결하지 않고 정치로 해결하려 하다가 양국 관계를 파탄내었다면서 절치부심하여 국력을 키워 그 길을 이룬 후에야 비로소 일본국 수상 아베 신조 골통을 지어받고 고안을 걷어차 진정한 사과와 보상을 취하자고 주장합니다. 황상폐하께서는 일관된 원칙과 추상 같은 기세로 일본국을 다루었으니 온 백성이 기뻐하면서 반일 전선에 나서게 되었고, 형조 판서 조국은 죽창가를 주창하면서 만 백성을 이끌고 나섰으니 실로 5천년 역사에 일본국을 상대로 정신승리한 최초의 대첩이 아닌가 사료되옵니다. 노은산의 말대로 하자면 황상폐하의 치세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느 세월에 그 길을 달성한다는 말입니까? 소인의 어리석은 계책으로 의사 10여 사람을 모집하여 일본국에 밀항시킨 다음 아베 수상의 관저문 앞에서 촉화를 높이 들고 대의에 의거하여 아베 수상을 비롯한 일본인들을 준열하게 책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책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아무리 개, 돼지 같다 하더라도 반드시 무서워 꺼릴 것이며 서로 분이나 우리나라에서 건너간 의사 10여 사람 모두를 포박한다고 하더라도 그 소식을 들은 우리나라 창졸이라면 그 누가 팔뚝을 걷어붙이고 칼날을 무릅쓰면서 남쪽으로 달려가 죽음으로써 싸울 마음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이로써 당장에 그 길을 이루고 개선장군으로 기구하는 의사들은 의병장의 관리로 예우하면 황상폐하께서는 그야말로 손자의 신출 기모람 병법을 구사한 것보다 더한 명성을 떨치시고 이제 사방의 모든 오랑캐들을 발 아래 엎드리게 할 것이옵니다. 근자에는 아베 신조가 황상폐하의 주상 같은 기세에 눌려 중병을 얻었다는 소식마저 전해지는 바 황상폐하의 신묘한 예교술은 실로 잠자는 영우 아가리를 열어서 예주를 취하는 계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은사는 오로지 눈앞의 이익의 급급에 우리 민족의 전기를 바로 세워 후대의 길이 떨치려는 황상폐하의 예교술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사오니 더 들어볼 필요도 없는 허황된 이론에 불과하옵니다. 다섯 번째, 신화를